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2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오늘 있었던 바로 그 전국 검사장 회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국 검사장 회의 때문에 제가 참 마음을 졸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뿐만 아닙니다. 민주당에서도 오늘 검사장 회의 때문에 비상회의를 여러 건 열었다고 해요. 알려지기는 지금 그 최고위원회만 열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각 단위별로 복잡하게 회의가 많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오늘 전국 검사장 회의가 놀랄만한 전국을 흔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걸 왜 열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심우정이 어떻게든 간에 윤석열한테 도망갈 구멍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럴 명분이라든지 그리고 자신이 또 도망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든 간에 틈새를 마련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심우정이라는 사람은 그래요. 그 틈새를 만들든 뭘 만들든 결국 자기 책임, 자신의 모험으로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항상 보면 그 모험을 자기가 감내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나눠 가지려고 하거나 남한테 떠밀려고 합니다. 그게 제일 문제인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원래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고 그 사람 캐릭터가 그래요. 아마 그것이 오늘 검사장 회의를 열게 만든 이유일 것이고 아마 그것이 결국에 윤석열을 빼내고 싶어 했던 그 사람의 그 심우정의 의도를 무산시키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 준비한 내용은요. 오늘 검사장 회의 직후에 나온 현직 검사장의 빡친 반응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검사장 회의 소식을 듣고 저는 대단히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도대체 오늘 무슨 얘기가 나오나 그 얘기를 참 듣고 싶었어요. 근데 참 연결이 안 되더군요. 한참 만에 겨우 조금 오늘 내부 얘기를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어요. 어떤 얘기가 오갔고 누가 무슨 얘기를 했고 이렇게 해서 시시콜콜한 얘기를 좀 들었으면 했는데 시시콜콜한 얘기까지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회의 직후에 한 검사장의 빡친 반응에 대해서 제가 전화해 들을 수 있었어요. 이 검사장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서 쌍욕을 퍼부었답니다. 뭐라고? 비겁한 새끼라고. 물론 대놓고 한 게 아니라 뒷담화를 깐 거지. 현직 검사장의 빡친 반응, 현직 검사장의 뒷담화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유 비겁한 새끼라고 했다는 겁니다. 끝까지 오락가락하고 끝까지 자신의 검은 속내를 숨기려 했던, 아니 검찰총장쯤 됐으면 좀 총대 매는 모습도 보여야 되지 않나? 그런데 총대는 안 매려고 하면서 자꾸 부하들한테 책임을 떠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우 저 비겁한 놈,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사실 제가 이 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 처음 잡았던 제목은 요거였어요. 심우정의 집안 내력이에요. 심우정의 집안 내력을 가만히 살펴보고 그 집안 내력을 알고 나면은 어쩌면 이 심우정의 비겁한 행보가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죠. 아, 그랬구나. 뭐 이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선시대부터 일제시대를 거쳐 그리고 자신의 이르기까지 집안 내력이 좀 어느 정도는 좀 확인이 되는데 그 내력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라면, 집안 내력이 이런 사람이라면 그래 그렇게 비겁했겠구나, 그래 저런 사람이 저렇게 행동했다면 주변 사람들이 아우 저 비겁한 놈이라고 반응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았다가 앞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게 더 직관적으로 내용을 전해드릴 것 같았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세 번째 주제로 준비한 내용은요. 오늘 검사장 회의가 끝난 직후에 제가 확보된 내용입니다. 현직 검사가 엄청 빡쳤대요. 참석을 하고 나왔는데 이용당했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 이용을 당했다는 거지? 보통 이렇게 검사장 회의라는 게 그렇거든요. 총장이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때 검사장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대체로 보면 총장이 뭔가 반란을 일으키고 싶을 때 반란에 힘이 돼달라고 검사장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자리인 거죠. 근데 이 자리는 잘못 만들면은요, 욕을 처먹기 마련입니다. 과거에 임채진 검찰총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기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 구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검사장들의 의견을 일일이 취합을 한 적이 있어요, 전화를. 그런데 이 얘기가 밖으로 새면서 임채진 총장이 엄청 비난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임채진 총장의 이 전화 내용을 외부로 유추한 사람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임채진 검찰총장은 그 수사팀, 대검 중수부 수사팀의 생각과는 다르게 웬만하면 노무현 대통령을 구속하고 싶진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수사팀이라든지 서울중앙지검이라든지,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사람들은 어떻게든 노무현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고 싶었던 거야. 이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임채진 총장은 다른 검사장들의 의견을 물었던 겁니다. 아무튼 이 검사장들의 의견을 검찰총장이 수집을 하는 것은 뭔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런데 이게 여론이라든지 또는 조직 내 분위기와는 좀 다를 때, 요럴 때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기소를 두고 검사장 회의를 열었다는 것은 조직 내 분위기와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여론과 다르기 때문에 열었을 가능성이 매우 컸던 거죠. 그러니까 지가 여론과 다른 결정을 내리고 싶은데 현직 검사장들로부터 도움이나 뒷받침 뭐 이런 걸 받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달리 말하자면 총장이 져야 할 책임을 검사장들이 나눠줘 달라, 뭐 이런 식의 얘기였던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 자리에 참석했던 현직 검사장들은 빡이 돌 수밖에 없었던 거지. 아니, 지가 결정을 하면 되지. 이걸 왜 우리를 불러? 우리를 부를 얘기가 아니지 않나?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저 비겁한 새끼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을 풀어주게 되면은 검찰은 엄청난 후폭풍을 감당해야 될 겁니다. 검찰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은 자기 목숨줄을 내놓고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심우정은 그게 싫은 거지. 그러니까 뭐 자기 목숨줄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 조직을 앞으로 내세운 거야. 그러니 현직 검사장들 입장에서는 아우 저 비겁한 새끼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처음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대요. 아직까지 수사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면 좀 더 수사를 더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얘기가 나왔는데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슬슬 살펴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 자식이 자기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떠밀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 낌새가 슬슬 보이더라는 거야. 아니, 그런 의도가 노골적으로 보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빡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야, 네가 알아서 해라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게 좋겠다, 저렇게 결론 내리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나오다가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아니, 결국에는 총장 네가 알아서 책임지는 거 아니야. 총장 네가 알아서 결정해. 총장 네가 잘 얘기해봐. 이렇게 결론이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장들도 나중에는 이 심우정 총장의 의도를 간파하고 저 자식이 비겁한 짓 하네. 저 비겁한 짓에 우리가 동참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통화한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우정이 정말 윤석열을 풀어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대요. 그래서 원래 이 심우정의 의도가 뭐였는지는 모르겠답니다. 그렇게 우회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원래 심우정의 의도가 뭐였는지는 모르겠으나 검찰 그 주요 인사들, 검찰 수뇌부들의 의견이 어땠다라는 식으로 책임을 떠밀려고 어떤 결론이 나오든 간에 책임을 다 일반 검사장들한테, 자기 부하들한테 떠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점점 눈에 띄더라. 그러니 처음엔 여러 가지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던 검사장들이 나중에는 네가 알아서 해라, 결국에는 네가 결정해야 될 일 아니냐 라는 취지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들러리 못 쓰겠다 이런 뜻인 거죠. 뭐 제가 보기에도 그게 타당한, 글쎄 뭐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심우정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뭐 검찰 조직을 위해서 자기가 뭐 앞장서서 뭘 했다든지 총대를 맸다든지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자면 총대를 매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조직을 위해서 총대를 매야 할 시기에 부하들을 끌어모았다는 점에서 거부감이나 반발감이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검찰 내부에서도 윤석열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버려야 할 때가 아니냐라는 견해들이 많다고 해요. 윤석열은 이제 버려야 한다. 뭐 이런 의견들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윤석열 때문에 위기를 맞게 됐는데 지금 계엄까지 나온 상황에서 우리가 윤석열을 더 보호하려고 한다면 검찰이 과연 살아남을 수나 있겠느냐. 차라리 지금은 윤석열과 거리를 두는 게 맞다라는 식의 견해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상황에서 윤석열을 풀어주자는 그런 생각을 슬쩍 내비쳤을 때 누가 찬성했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분위기가 싸할 수 있었던 것은 이원석에 대한 인간적인 좀 매력, 인간적인 배신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불신감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크게 미쳤다라고 합니다. 이원석이란다. 심우정이네요. 제가 계속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네. 심우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가 그닥 검찰 내부에서는 좋지 못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배알도 없는 놈이라는 말을 합니다. 왜 배알도 없는 놈이라고 하느냐? 이 사람은 지금은 검찰총장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의 자리에 있었다면 자리를 과연 지킬 수 있었을까? 아니, 자리를 지키고 싶었을까?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우정은요, 대검 차장도 했었고요. 그리고 법무부 차관도 했었습니다. 심우정이 대검 차장을 했을 때 당시 검찰총장은 이원석이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연수원 27기예요. 심우정은 연수원 26기입니다. 지가 선배야. 심우정이 선배야. 총장이 차장보다 후배인 거지. 후배 밑에 들어가가지고 지가 차장을 하고 있었던 거야. 총장은 27기, 차장이 26기. 보통 이런 경우는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배 기수가 그 하급자인 경우 종종 검찰에서 있기는 하지만 대검 차장을 바로 후배가 들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지금까지 역대 그랬던 적은 드뭅니다. 웬만하면 대검 차장은 다른 사람을 기수상으로도 좀 후배를 넣어주는 경우가 대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바로 한 기수 후배 밑으로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러니 주변에서 저 배알도 없는 놈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나마 대검 차장 시절에 이원석 검찰총장, 이 사람은 그나마 나이는 심우정보다 많았어요. 심우정은 서울대 90학번으로 71년생입니다. 이원석은 서울대 88학번으로 69년생이에요. 나이는 이원석이 2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연수원 기수는 내가 빠르지만 나이는 네가 많으니 그냥 내가 고개 좀 숙여줄게. 요게 가능했다고 쳐요. 문제는 심우정이 법무부 차관을 할 때입니다. 법무부 차관일 때 장관은 누구냐? 한동훈이었어요. 한동훈은 27기 이원석과 동기인데 서울대 92학번이야. 73년생이죠. 나이로 보나 학번으로 보나 연수원 기수로 보나 심우정보다 후배야. 연수원 기수도 쳐져, 학번도 쳐져, 나이도 쳐지는데 내가 그 밑에 들어가가지고 차관을 하고 있었던 거야. 여러분 같으면 이게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검찰이라는 조직이 그 상명하복이나 위계가 아주 정확한 조직인데, 그래서 법무부 장관에 검찰 출신이 아니라 다른 출신이 오면은 말도 잘 안 듣는 그런 조직인데, 그런데 이렇게 이 순서가 뒤바뀌어진, 무슨 말이야, 야자 타임도 아니고 말이야, 이런 상황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같으면 이게 쉽게 근무가 될까요? 그런데 이 심우정은 너무나도 근무를 잘했어. 한마디로 배알도 없는 놈인 거야. 이 배알도 없는 놈이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하려고 덤벼들었으니 주변에서 뭐라고 생각했겠어? 저 새끼 왜 저래 저거? 저 새끼 뭔데? 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그 중요한 마음을 먹고 어떤 공적인 마음이나 조직을 살리겠다는 마음을 먹고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 새끼 뭔가 다른 꿍꿍이를 갖고 움직이는 거 아니냐. 뭐 예컨대 윤석열한테 뭐 물린 게 있는 거 아니냐. 저 새끼 저 혹시 내란에 가담을 했는데 내란 가담한 거 윤석열이 이렇게 확 털어버릴까봐, 불어버릴까봐 그것 때문에 지금 쫄아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원래 이렇게 지 후배 밑으로도 탁 고개 숙이고 들어가는 놈인데 갑자기 얘가 여론의 분위기나 흐름과는 정반대돼 가지고 갑자기 야 우리 반대하자 라고 깃발 들고 나선다고? 그러면서 야 내가 나갔을 테니 깃발 들고 나갈 테니 내가 힘 좀 대줘, 반대하자, 윤석열 풀어주자 라고 하면은 검사장들이 그래 같이 갑시다 라고 할 것 같아. 저 새끼 저 뭐야 저거, 생전 안 하던 놈이 저 뭔데? 예, 어느 쪽을 생각할 것 같아요? 예, 그런 거죠.
오늘 제가 들은 얘기도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심우정은 원래 대세를 잘 따라가는 놈이다. 여론에 대단히 민감한 놈이다. 힘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잘 아는 놈이다. 그런 놈이 갑자기 좀 이상한 결정을 내리려고 하면서 후배들, 검사장들 끌어모았다면 이 새끼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다. 뭔가 다른 꼼수가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검사장들이 심우정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던 겁니다. 참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심우정이라는 사람의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배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심우정은 재벌집 사위입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이 아니라 재벌집 사위죠. 심대평 전 충남지사의 장남이라는 거는 뭐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 재벌집 사위입니다. 재벌집? 어느 재벌집? 여러분 혹시 동아연필이라고 아십니까? 지금은 재벌이라고 말하기 좀 뭐합니다만 옛날에 동아연필이라고 하면 상당한 재벌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연필이라는 거를 만든 회사가 이 동아연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년 이상 된 회사죠. 그 집안과 결혼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해보죠. 심대평 아들이라며. 그런데 부인은 동아연필의 부인, 그 딸이다. 그럼 뭐야? 전형적인 정경유착인 겁니다. 예,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아연필이 옛날만큼 이렇게 재력이 있는 그런 데는 아닙니다만, 예,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동아연필은 엄청난 데였어요. 네. 자, 이곳에서 사위를 하는 데입니다. 사위입니다. 이 집 사위예요. 집안을 쭉 살펴보니까 서인이라고 하죠. 예. 동서남북, 예.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노론, 소론, 바로 그 서인. 서인에서 노론으로 이어지는 세도가, 서인과 노론으로 이어지는 세도가 집안이라고 하네요. 일제강점기에는 그 집안에서 후작, 백작, 공작, 후작, 자작 하는 일제로부터 자위를 받은 그런 집안이었고요. 중추원 의장도 나왔습니다. 일제 시대에 그러니까 친일파지, 골수 친일파였던 거죠. 뭐 그런 집안이에요. 전형적이죠. 재벌집 사위에 정경유착에 오래된 양반집에 세도가에 일제강점기 때는 친일파에 다 나온다, 그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 지역 유지, 한마디로 그 심대평이라고 하면 충청권의 맹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검사가 된 겁니다. 한마디로 기득권의 핵심과 같은 사람이지요. 기득권 핵심층이야.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귀족 검사야. 뭐 우리나라가 양반 상놈이 없어졌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여전히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특권층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뭐 운동권들이 특권층을 형성을 했네, 어쩌네, 뭐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보세요. 진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특권층 아닙니까? 몇백 년에 걸쳐서 특권층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 아니에요? 부와 권력을 세습하고 있는.
예, 이런 사람이니까 뭐 뻔한 거지 뭐. 뭘 더 말하겠어요. 이거 아주 봉건 사이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도 이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으로 보이죠. 자, 이 사진을 한번 잘 봐주세요. 이 사진은요, 어떤 사진인고 하니, 자, 제가 뭐 이 사진을 왜 썼느냐, 뭐 재벌집 사위가 어떻고, 뭐 동화연필이 어떻고, 제가 이렇게 쭉 합니다만, 이 뒤에 나와 있는 배경으로 쓴 사진 한번 봐주세요. 이 사진이 뭐예요? 아크로비스타네.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입니다. 아크로비스타에 거주하고 있더군요. 예, 아크로비스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뭐 그렇더라고요. 뭐 부인이 엄청나게 부동산도 많이 소유하고 있더라고요. 대전에 어마어마한 부동산을 현재 상속으로 보유하고 있어요. 등록되어 있는 재산만 그렇습니다. 장난 아니죠? 예, 이러니 윤석열하고의 유착관계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참. 자, 그리고 심우정 하면은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동생 바로 심우찬 변호사입니다. 이 심우찬 변호사, 이 사람은요, 이해충돌 문제와 아주 밀접합니다. 그러니까 형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 그런 쪽의 사건을 주로 수임을 해요. 검찰에서 무슨 기업체 관련된 수사를 하잖아요. 그 기업체가 누구를 변호사로 선임을 하느냐? 심우찬을 변호사로 선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서 승소를 해요.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이 풀려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충돌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심우찬 이 사람 역시 박근혜 정권 때 당시 청와대에 비서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우정이 박근혜 정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승승장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심우찬 변호사 때문이었던지도 모르겠어요. 동생이 청와대에 있으니까 아니 당연히 형이 검찰에서 잘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요? 예, 예. 그리고 이 사람이 퇴직을 해가지고 일선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형이 검찰 특수부에서 휘젓고 다니니까 당연히 수임이 많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 사람이 카카오의 사회이사를 하고 있어요. 카카오가 이번 정권 들어가지고 꽤 고생했던 거는 들으셨죠? 카카오가 지금도 지금 여러 가지 논란거리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예. 희한하게 딱 여기에 사회이사로 들어갔더라고.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 이런 심우정이 이해가 안 되는 석연치 않은 행보를 보였다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신의 돈이나 권력이나 지위나 이것과 관련이 있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게다가 제가 되게 대단히 깜짝 놀랐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이 대검찰청에서 범정과장, 범죄정보과장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범정과장을 윤석열이 그만두고 난 다음에 이제 대검 중수 2과장, 3과장을 뭐 역임을 했는데 그 후임자로 범정과장 후임자가 누구였느냐? 예, 심우정이었어요. 심우정. 그러니까 윤석열이 후임자였던 거예요. 졸졸졸 그 자리를 따라간 겁니다. 그러면은 윤석열하고 꽤 가까운 관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 대검 중수 2과장, 심우정은 대검 범죄정보과장, 예, 그랬던 겁니다. 범죄정보과장하고 중수과장하고는 엄청 밀접한 관계거든요.
예. 이들과의 관계,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과 심우정의 관계는 의심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참. 이런 상황이니 현직 검사장 중에 어떤 사람이 빡칠만 하지. 아니 이런 관계면은 아니 네가 총대를 매라고, 네가 총대를 매지 왜 우리를 끌어놓노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의 집안 내력이나 이 사람의 살아온 그 이력을 살펴보면 왜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보를 보이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참. 참. 그렇습니다. 네. 답답해지죠? 네. 답답해지는데,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참 좋게 잘 끝나서 다행이지, 아슬아슬 했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편으로는, 야, 어떻게, 이렇게 손대기도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도 명백한 건인데, 도저히 뒤집을 수 없는 건인데, 이걸 뒤집겠다고 나서는 놈이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참. 잘 끝났기에 다행이지. 지금 생각해 보면 간담이 서늘해지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